5월 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흐름에 적응이 잘 안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저같이 매일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를 보고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12월 30일 여의도에서 1,500명을 모아서 내가 주도해서 당시 야당들이 끌고 간 국정원 해체에 대한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지극히 자기의 주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제가 가진 개혁보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한국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수가 온 사방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누군가는 소금을 뿌리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썩어 빠진 보수의 또 다른 문드러진 한부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웃기고 있습니다. 유승민과 13인의 도적들, 여기에 유승민은 도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저께입니까? 이 13인이 바른정당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데 입당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 부분은 탈당자에 대해서는 각 정당마다 쉽게 복당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탈당자를 복당할 때는 최고위원회가 없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대위에서 결의를 해서 탈당자 복당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명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100일 전에 탈당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온다고 하면 당의 최고 의결기구에서 결의를 해야 입당 허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고위원회가 없고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대위에서 이들을 의결할 행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대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회의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만, 진짜 명분은 여전히 자유한국당 뒤에 틀어박혀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친박 핵심들이 이 13명에 대해서 복당을 허용하는 부분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엊그제 이 13명이 홍준표를 지지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할 때 곧바로 서청원, 윤상현, 조원진 거의 모든 친박들이 입장을 내어서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기어 들어오느냐. 과거부터 반성을 해라. 반성문을 제대로 써라. 그냥 넣어줘서는 안 된다. 한성규 의원은 저들을 복당 허용하면 내가 나가겠다 까지 이야기했고, 제일 신이 나서 공격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입니다. 마치 이들 친박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탄핵을 하는데 동참을 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기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없다. 돌아온 당아들이다.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인 황영철 의원은 자신이 이 13명 중에 한 너댓 명을 콕 찍어서 이들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람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영철은 탈당을 철회하고
다시 바른정당으로 빠꾸를 해서 자신이 내었던 탈당계를 찢어버리고 잔류키로 했습니다. 곧 탈당할 것처럼 보였던 정운천 의원도 이 13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주에 가서 민심을 듣고 탈당하겠다라고 했던 정운천도 민심이 자유한국당에 반대한다 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34명 중에서 이현재 의원은 전에 돌아갔고 33명인데 12명이 나갔으니까 지금 21석이 되어서 교섭단체 지위도 무너질 위기에 있던 바른정당은 교섭단체를 유지한 채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이 소동을 벌이는 동안에 국민들은 그저께 TV 토론을 보면서 애절하게 12명이 떠났지만은 자신은 당을 끝까지 지키고 이 대선에 끝까지 임하겠다. 그리고 따뜻한 보수로 약자를 보도하는 가치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마지막에 남은 2분을 이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데 썼고 또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1분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직후 유승민은 SNS 등에서 굉장히 검색어 1위 등으로 부각이 되었고 유승민의 페이스북에 하루에 10,000명이 더 들어왔고 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입당 당원이 1,500명에 이르고 평소보다 50배 이상 늘었고 후원금도 이틀간 1억 3천만 원이 거두어졌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이 시작한 이래 이들 12명의 도둑들 떠난 뒤에 비로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12명은 바른정당은 탈당했고 자유한국당에는 입당하지 못한 채 당적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홍준표를 지지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처분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데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선에 실패하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친박은 이제 대선 끝났고 당분간 선거도 없다. 그리고 내년에 2018년에 있는 6월달에 있는 지자체 선거가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 선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까지 한 1년쯤 선거도 없다. 이 사이에 욕을 먹거나 말거나 당을 우리가 다시 장악하자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홍 후보가 낙선을 했다면 자신이 낙선한 대통령 후보로서 당의 얼굴 간판으로 떠오르는데 본인은 유력한 위치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친박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고 홍준표는 원래 비박이었다. 일회용으로 쓰고 아마 처리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부에 벌어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바른정당에서 갔던 이 12명은 저는 정치를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황장수 소장은 왜 뉴스 브리핑에서 바른정당이 대선 이후에 소멸될 정당이다라고 말을 하느냐. 자,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개혁 보수 정당이 별도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신한국당 또 그 이전에 민자당, 민정당 이 당은요.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20, 30, 40대와 수도권 그리고 자신들의 비판적인 호남 등의 시각을 담기에는 솔직히 그 인물과 그 색깔, 그 당의 구조로는 도저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수십 년, 수백 년의 명맥을 이어오던 대중정당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아주 바보가 되어버리거나
당원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대선에서 힘을 못 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당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중의 지지를 순식간에 상실하는 유서가 깊은 대중정당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 공화당도요. 이번에 트럼프한테 완전히 다 뺏겨버렸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당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보수당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브렉시트 투표에서 완전히 쪼다가 되어가지고 캐머런 총리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영국 노동당에도 토니 블레어 제3의 길을 주장해서 장기간 집권했던 부시의 푸델이라고 조롱까지 받으면서 퇴장당했던 토니 블레어가 다시 정치에 복귀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기존의 한국 보수정당의 맥락을 이어온 사람들이 지나치게 수구적이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 수구적인 형태 속에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벌어진 부분이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이 가치가 당내의 노선 투쟁을 통해서 변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밖에서 개혁보수의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과 한둘 빼고 개혁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바른정당이요? 아니지요. 계파적 이해관계로 봤을 때 박근혜 탄핵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뭐 이유가 어쨌든 저도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고 제 죽을 때까지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한번 말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까? 저야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제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요. 자, 어쨌거나 진이 비박이라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뭐 목적이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 내부의 노선 싸움을 통해서 패권을 장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밖으로 나갔다 칩시다. 그렇다면 유승민이 주로 정책을 만들었는데 정강 정책을 유승민의 가치가 옳다면 거기에 모여서 깊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그 가치를 자기 걸로 해야 됩니다. 제 뉴스 브리핑 옛날 거 찾아보십시오. 바른정당 의원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일주일쯤 워크숍을 해서 바른정당의 개혁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몸에 체화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친이 비박 노선 때문에 나갔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개혁보수라면 저도 개혁보수, 사실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 언급하기 이전에 저는 2014년 초에 개혁보수의 미래라는 책을 냈고 개혁보수의 가치를 나름대로 그 책에 담았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개혁보수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은 제가 유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갈 때 형식적으로 남경필, 유승민을 경선 붙였지 그 바른정당에 나간 의원들은 재선, 3선, 4선, 5선 등 선수가 높은 또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하고 집도 부자인 이런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런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당내 경선은 무관심한 채 솔직히 나갈 때는 반기문을 옹립하기 위한 용도의 정당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반기문이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니까 당황을 했지요.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반기문을 영입해서 앉히던가 또 이것저것 재다가 그 타이밍도 놓치고 반기문이 갑자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 되니까 당내 경선은 경선이고 그 다음에는 김종인이가 대선에 나온다니까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당내 경선에 누구 뽑히면 그 사람 데리고 되는 쪽에 광을 팔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탈당을 선언했던 13명은 한 보름 전부터
거사를 했죠. 그 거사를 할 때쯤에는 안철수의 지지가 문재인을 턱밑까지 추격할 때였습니다. 자, 우리가 탈당해서 아니면 단일화를 요구를 해서 유승민을 사퇴시키고 안철수로 다 합치는데 일조하자. 자유한국당 저 사람들은 내부의 친박이고 사정이 복잡해서 그래 못할 거니까 발 빠르게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안철수한테 얹으면 돈이 될 거다 이랬는데, 안철수가 자강론 어쩌고 호남표 의식하고 박지원 의식하고 이러면서 이들에게 오면 뭘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한마디로 광을 파는 일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한 겁니다. 들어오려면 조용히 내 밑에 들어와라. 뭐 협상은 없다. 투항하라는 거, 뺏기 투항하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철수의 지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당시로는 안철수가 좀 다급해지면 우리한테 새 보따리를 내놓을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광값을 두둑하게 받자. 그러면서 당내 유승민 선거는 안 도와주고 뒤에서 쟤를 뿌리면서 유승민 지지율 더 내려가라고 부채질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있어서 33명의 이름값으로 바른정당이 대선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 이름값으로 받아놓고 지가 지 대선에 다 쓰고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선관위 대선 선거 보조금으로 63억을 받았습니다. 전국 대선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63억에 바른정당 의원 33명, 한때는 34명이었죠.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이름으로 두 당 2억씩이 들어갔을 건데, 이 돈을 유승민이 자기 이름 올리는 선거에 다 쓰냐고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좋은 시절에는 대선을 치르기 전에 아마 의원 1인당 지역에 가서 선거해라고 당에서 돈도 좀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름 팔아서 벌은 돈으로 유승민이 지 선거에 다 쓰는데 우리가 왜 저 유승민 뒤치다 거리를 하느냐? 하기 싫었던 거죠. 그들이 볼 때 유승민은 우스웠습니다. 자, 제가 유승민 의원의 바른정당이 선거 이후에 소멸될 거라고 한 부분은요, 유승민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 난리를 치르고 버티다가 후보 등록 마지막 12시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공천을 내지 않으면서 당선되어서 또 새누리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번에 바른정당이 탈당해 갈 때 유승민 의원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친박이 패권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면 거기 남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항했다라는 부분은 한때는 유승민 의원에게 주어진 낙인이고 지금도 배신자라는 대구 지역에 낙인이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당할 만큼의 일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나마 강하게 원내대표 시절부터 저항을 해서 원내대표에서도 쫓겨났던 유승민의 훈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이런 과정에서 TK에 이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과단성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바른정당의 의원 제가 볼 때 한 서너 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밖에 나와서 대선 후보를 영입해서 잘 되고 자유한국당이 망해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되는 집에 무조건 붙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스스로도 과거에 명확하게 독립적인 개혁보수의 길을 가지 못했고, 대부분의 바른정당 의원들은 한마디로 이해타산에 밝은 떴다방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당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끝까지 개혁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이번에 국민들이 보내주는 환호에 답을 하면서
꿋꿋이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또요, 상당히 많은 보수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낡은 보수로는 안 된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부패한 수구 보수로서는 안 된다, 보수라는 어떤 정당이 한마디로 기득권의 앞잡이들의 밥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가 혁신되어야 된다라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파나 야당의 색깔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보수를 지지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보수의 모양을 담아내는 그릇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13명이 벌인 이 낙동강 오리알 소동을 보고 분노하면서 상대적으로 유승민에 대한 지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괜히 그냥 알아서 들어오든가 말든가 놔둬 버렸어야 될 건데 이들을 만나가지고 홍 후보의 상승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홍 후보가 이들이 입당한다 했을 때 당일 지지는 올랐습니다만은 다음날 벌어진 여러가지 이런 여파들로 결국 이들의 입당이 홍 후보의 대세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자, 철새가 떠난 자리에 관심이 찾아왔다라고 한 언론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정치판의 철새는요, 정말로 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노무현 후보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후단협을 만들었는데요, 민주당이. 원내 책임을 제가 맡았습니다. 원내는 김원길 의원이 맡았고요. 그런데 탈당하니 많이 하면서 전부 멈추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내가 먼저 7명을 데리고 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명 이상이 나가자더니만 나간 날 아침에는 원내위원장 7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 데리고 탈당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떠난 그 민주당을 되돌아보지 않고 엄청난 한마디로 정치권에 퇴출되는 수모까지도 겪으면서 철새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밖에서 버텼고 나름대로 개혁 보수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시도도 해보고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 한 8명가량은 후단협 의원 탈당을 했다가 노무현으로 단일화되니까 또 다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다시는 정치권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탈당하려면 일찍 탈당해서 당시 이들은 정몽준하고 붙자는 입장인데 가든지 마지막에 허지부지 탈당을 해서 정몽준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고는 또 노무현으로 단일화가 되니까 밖에 가만히 있다가 노무현 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노무현은 이들 중에 일부는 감옥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정치판을 다 떠났고 후단협 하면 철새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들 때문에 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신으로 탈당을 했고 제일 먼저 탈당을 했습니다. 원내에 합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쳐다도 안 받고 탄압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때 이후로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됐지만 지금까지 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지를 몇 번이나 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판은 철새 도래지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드러진 한부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웃기고 있습니다. 유승민과 13인의 도적들, 여기에 유승민은 도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저께입니까? 이 13인이
바른정당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데 입당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 부분은 탈당자에 대해서는 각 정당마다 쉽게 복당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탈당자를 복당할 때는 최고위원회가 없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대위에서 결의를 해서 탈당자 복당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명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100일 전에 탈당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온다고 하면 당의 최고의결기구에서 결의를 해야 입당 허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고위원회가 없고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대위에서 이들을 의결할 행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대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회의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만 진짜 명분은 여전히 자유한국당 뒤에 틀어박혀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친박 핵심들이 이 13명에 대해서 (5월 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흐름에 적응이 잘 안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저같이 매일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를 보고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12월 30일 여의도에서 1,500명을 모아서 내가 주도해서 당시 야당들이 끌고 간 국정원 해체에 대한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지극히 자기의 주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제가 가진 개혁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한국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수가 온 사방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누군가는 소금을 뿌리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썩어 빠진 보수에 또 달았지만 전주에 가서 민심을 듣고 탈당하겠다라고 했던 정운천도 민심이 자유한국당에 반대한다 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34명 중에서 이현재 의원은 전에 돌아갔고 33명인데 12명이 나갔으니까 지금 21석이 되어서 교섭단체 지위도 무너질 위기에 있던 바른정당은 교섭단체를 유지한 채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이 소동을 벌이는 동안에 국민들은 그저께 TV 토론을 보면서 애절하게 12명이 떠났지만은 자신은 당을 끝까지 지키고 이 대선에 끝까지 임하겠다. 그리고 따뜻한 보수로 약자를 보듬어안는 가치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마지막에 남은 2분을 이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데 썼고 또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1분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직후 유승민은 SNS 등에서 굉장히 검색어 1위 등으로 부각이 되었고 유승민의 페이스북에 하루에 10,000명이 더 들어왔고 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입당 당원이 1,500명에 이르고 평소보다 50배 이상 늘었고 후원금도 이틀간 1억 3천만 원이 거두어졌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이 시작한 이래 이들 12명의 도둑들 떠난 뒤에
비로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12명은 바른정당은 탈당했고 자유한국당에는 복당을 허용하는 부분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엊그제 이 13명이 홍준표를 지지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할 때 곧바로 서청원, 윤상현, 조원진 거의 모든 친박들이 입장을 내어서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기어 들어오느냐. 과거부터 반성을 해라. 반성문을 제대로 써라. 그냥 넣어줘서는 안 된다. 한성규 의원은 저들을 복당 허용하면 내가 나가겠다 까지 이야기했고 제일 신이 나서 공격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입니다. 마치 이들 친박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탄핵을 하는데 동참을 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기어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없다. 돌아온 탕아들이다.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인 황영철 의원은 자신이 이 13명 중에 한 너댓 명을 콕 찍어서 이들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람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영철은 탈당을 철회하고 다시 바른정당으로 빠꾸를 해서 자신이 내었던 탈당계를 찢어버리고 잔류키로 했습니다. 곧 탈당할 것처럼 보였던 정운천 의원도 이 13명에는 포함되지 탈당하지 못한 채 당적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홍준표를 지지하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처분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데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선에 실패하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친박은 이제 대선 끝났고 당분간 선거도 없다. 그리고 내년에 2018년에 있는 6월달에 있는 지자체 선거가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 선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까지 한 1년쯤 선거도 없다. 이 사이에 욕을 먹거나 말거나 당을 우리가 다시 장악하자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홍 후보가 낙선을 했다면 자신이 낙선한 대통령 후보로서 당의 얼굴 간판으로 떠오르는데 본인은 유력한 위치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친박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고 홍준표는 원래 비박이었다. 일회용으로 쓰고 아마 처리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부에 벌어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바른정당에서 갔던 이 12명은 저는 정치를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황장수 소장은 왜